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의 치악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부장 한진경입니다. 저는 고교학점제와 학교 공간 혁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치악고등학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학교 공간 조성 사업 추진의 배경, 그리고 과정, 실제 교육과정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마지막으로 결론 및 재원의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악고등학교 현황입니다. 치악고등학교는요, 2005년에 개교한 학교로 채 20년이 되지 않은 학교고요. 학급 수는 전체 30학급, 각 학년별 10학급씩 해서 30학급이 있습니다. 학생 수는 남녀공학 고등학교로 총 857명이 있고요. 선생님들은 총 66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학교 공간 조성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교는요, 2015년부터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행복더하기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교원학습 공동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여러 연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 교과별 학년별 협의체도 굉장히 활발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협의의 문화에 맞물려서 수업의 변화 노력과 다양한 시도도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도에는 수리정보과학 특성화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2020년도부터는 인공지능 교육 과정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도 운영을 하는데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과정 편제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지금 올해 1학년 입학생들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시면요. 3학년에 우선 지정 과목이 없고요. 2학년에는 전체 기초 탐구 생활교양 교과군에서 각 학기별로 1학기 택5, 2학기 택5 해서 전체 영역에서 본인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학년 때도 비슷하게 1학기에는 택9, 2학기에는 택8의 형태로 교과 영역의 벽이 허물어져서 굉장히 다양하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과목 선택은 10개 반이 12개 반으로 분반이 된다거나 그리고 다양한 활동 중심의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화면이 바로 처음 계획서를 냈을 당시의 학교 구성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공간들,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간들이 저희가 바꾸고자 했던 공간들이었는데 이 공간들을 모두 바꾸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큰 틀은 선택과 집중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공간 조성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촉진제를 위촉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건 공간 설계 전에 사용자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 주로 공부를 하는지, 수업은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지, 수업 활동이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전체 교사 대상으로 1차 워크숍을 진행해서 우리 학교가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공간 혁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학생 대표도 부르고 학부모 대표님도 부르고 선생님들도 모시고 우리 학교가 왜 공간혁신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사 TF팀과 학생 TF팀을 꾸려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사진은 학생 TF팀과 활동했던 사진입니다. 학생 TF팀은 우리 학교 내에 건축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했고요. 우연히 건축 동아리 회장이 또 학생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동아리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 건축 동아리 친구들을 대상으로 1차 워크숍을 진행하고요. 그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몇 명이 더 모여서 2차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간도 그려보고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들을 점차 좁혀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학생 대표가 선생님들 TF팀 대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져보고요. 7월 달에는 서울 모두의 학교에 답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학생들도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때가 시험 기간이라서 학생들과는 함께하지 못했던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선생님 TF팀이 선진학교를 답사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시험이 끝나고 동아리 시간에 교사 TF팀, 학생 동아리 팀이 다 함께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했고요.
그 전에 교사 TF팀이 선진학교를 답사하면서 찍어온 사진들, 그 다음에 그런 환경들을 학생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교사팀과 학생팀이 함께 팀을 이뤄서 실제로 어떤 공간으로 구성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모형도 제작을 해봤고요. 이렇게 제작된 모형들은 실제로 설계한 구성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팀은 아고라 형태를 구성한 팀이었는데 실제로 아고라 형태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간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학생 대상 사물함 이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물함 이동에 대한 설문도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해서 학생들 사물함을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고요. 전체적인 큰 틀이 나오고 나서는 학생 동아리 친구들 대상으로 제안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실 측에서 이제 설계사를 선정했고요. 선정 후에 설계사 대상으로도 안내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설계안이 나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 설계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도 세부 조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기본적인 설계안이 나오고 나서도 설계안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거의 설계사님들과 만나면서 우리 팀원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설계사분들은 건축 전문가이지만 교사들은 건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원하는 공간, 교사들이 생각하기에는 학교는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면서 이 공간에서 만들어진 공간에서 학생들이 안전해야 될 것, 그리고 공부해야 되니까 밝은 공간이어야 할 것, 그리고 또 예쁜 공간이어야 할 것, 이런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설계사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설계팀 협의 외에도 소방팀, 전기팀과도 전체 협의를 하면서 교사들이 원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대면 협의 외에도 메시지를 이제 종종 주고받으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을 했고요. 10월경에는 전체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계안을 안내하였습니다. 교사 TF팀하고 업무 담당자 외에 다른 선생님들은 또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학교를 이렇게 바꾸고자 한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이후에도 설계 협의는 꾸준히 진행하였고요. 공간 조성 중에 학생의 친구들의 학생회실 이동이 조금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생겨서 학생의 친구들과도 2주 정도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조감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조감도는 1층 치아회의실이고요. 2층 러닝센터입니다. 2층은 주로 1학년 친구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뒤에서 실사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 러닝센터입니다. 3층 러닝센터는 주로 2학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1층 치아회의실이 조성되면서 옮겨갔던 이동된 체력 단련실이고요. 3학년 친구들이 주로 쓰는 4층 러닝센터의 조감도입니다. 실제 사진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인공지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조성된 4층 창의 융합실입니다. 1층 공사 전의 공간입니다. 과거에 학급 수가 많았을 때 학급 수가 학년당 12학급이 되었을 때는 이 공간이 이제 교실이었던 공간인데 학급 수가 줄면서 교실이었던 공간이 좀 방치됐던 공간이었고요. 그래서 체육부에서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다목적실로 사용됐던 공간이었습니다. 교실 규모로는 1.5 크기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사 회의실이 탄생되었고요. 이 회의실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 선생님들이 주로 협의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점심시간에 커피 한잔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협의가 필요하실 때 교과별로 또 학년별로 협의를 하는 공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사 회의실 내의 소규모 회의 공간입니다. 이 사진은요, 2층 러닝센터 공사 전 학생 사물함이 있던 공간이고요. 사물함이 굉장히 낡았죠.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던 사물함이어서 이 사물함은 둘 다 폐기를 하고 여기에 러닝센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가 탈의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벽을 다 허물고 전체 2.5 규모 정도로 공간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공간도 천장을 오픈형으로 다 텄고요. 공사 완료 후 2층 러닝센터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책상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선진학교 방문하셨을 때 책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주문 제작했던 책상이고요. 이 뒷짝은 마루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책꽂이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 공사 후 러닝센터 오른쪽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소규모 스터디 그룹실처럼 되어 있거든요. 학생들이 방과 후에 남아서 공부하기도 하고 굉장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스터디 카페 형태의 스터디룸 공간이고요. 이 사진은 3층 공사 전 학생 사물함이 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2층하고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던 형태고요. 여기 뒤쪽에는 학생 탈의실이 있던 공간인데 이 벽을 이제 허물고 전체 2.5칸 규모로 러닝센터로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 중 사진이고요. 3층 공사 완료 후 러닝센터의 모습입니다. 3층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그룹 스터디실이 따로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일부러 개방감 있는 통유리, 그래서 학생들이 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했습니다. 3층 공사 후 러닝센터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소규모 강의 공간 보이시죠? 이 공간은 아고라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들 TF팀 협의해서 아고라 형태로 진행된 공간이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발표나 스피치 대회 그리고 연극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층 공사 전 학부모 회의실의 모습인데요. 좀 방치되어 있던 공간이었죠. 기존에 있던 1층 다목적실이 교사 회의실로 탈바꿈되면서 체력 단련실은 3층으로 이동하였습니다. 4층 공사 전 학생 사물함의 모습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4층은 천장을 틀 수 없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4층은 천장을 마감했고 계획을 살짝 변경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4층 공사 완료 후 러닝센터의 모습입니다. 이 테이블은 굉장히 예쁘죠. 일반 카페에 가면 많이 있는 테이블인데 이 카페 테이블도 주문 제작했습니다. 러닝센터의 모습이고요. 러닝센터 일부 쪽에는 이렇게 복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쉬는 공간으로도 잘 활용을 하고 그룹 스터디 형태로도 잘 활용을 합니다. 4층 공사 후 오른쪽 소규모 강의실의 모습이고요. 이 강의실은 실제로 대학 강의실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미리 맛볼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창의융합실은 기존의 3학년 일반 교실이었는데 그 옆에 있던 남교사 휴게실과 함께 터서 1.5칸 교실 규모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4층 공사 후 창의융합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동형 책상과 전자교탁, 전자칠판까지 다 구비되어 있어서 컴퓨터 정보 관련 교과, 빅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사물인터넷 서비스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정보교과 외에도 탐구교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뒤에는 실제로 3D 프린터기, 프린터기 같은 장치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덕트도 다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 패드 함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요. 이곳에는 노트북, 스마트 패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사진은 2020년도에 조성한 공간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매년 조금씩 공간을 개선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도서관 앞 학생 휴게 공간이고요. 2019년도에 조성된 급식도 앞 야외 무대도 있습니다. 그럼 교육과정의 실제 적용은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이동수업 반벤치를 제가 했는데 3층 러닝센터에 이제 과목을 배정을 하였고요. 이 표는 3학년 대상 이동수업표입니다. 그래서 3학년들은 주로 4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4층 러닝센터와 창의융합실에 수업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7교시에 진행되고 있는 2, 3학년 진로연계 1단위 교과군이 있거든요. 이 교과들도 마찬가지로 인원에 맞춰서 그리고 활동에 맞춰서 러닝센터로 각각 배정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창의융합실 앞에 붙어있는 수업 시간표인데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있는 반면에 화요일 오전이나 수요일 오전은 주로 그때그때 필요한 선생님들이 신청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별로 이 공유설비 예약 시스템이 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원도에서는
업무 지원에 공유 설비 예약 탭으로 들어가시면 이 설비 예약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유 설비에 등록시켜 놓고 각각 필요하실 때 신청하셔서 쓰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2층 러닝센터의 모습에서 학생들이 자습을 진행하고 있고요. 소규모 그룹 스터디실에서는 학생들이 같이 협력해서 토론에서 멘토멘티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풀이 영상을 본다거나 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강의 공간에서는 교사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따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3층 러닝센터에서는 특강 또는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일본어 회화 수업인데요. 실제로 일본어 선생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방과 후에 학교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인데 학생들이 남아서 따로 여기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모습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사진도 제가 지나가다가 학생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길래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연극 동아리더라고요. 그래서 연극 동아리 친구들이 지금 뭐 동아리 활동 관련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우리 학교는 연극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연극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4층 러닝센터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수업시간 사진인데요. 2시간 블록으로 진행된 수학교과 수업에서 1시간은 교실에서 강의식 수업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러닝센터에 와서 그룹별로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규모 강의 공간에서는 학생 발표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공간 조성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치아코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학교 공간이 필요하게 됐고 소인수 교실도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을 기준으로 공간 조성을 진행하였고 공간 조성을 할 때도 어떤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 설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건축에 대한 전문가이긴 아니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건축과 교육과정에 녹아들 수 있는 진행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교 공간을 학생과 학부모가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을 진행을 할 때 학생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취합해서 진행을 하면 나중에 좀 더 활용이 잘 되고 성공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아주 큰 예산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요. 아주 큰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실과도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큰 액수의 돈을 썼는데요. 행정실과도 굉장히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행정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의 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 담당자가 정말 힘들거든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세부적으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완성도가 또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담당자에게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좀 지지를 해주시면 좀 더 힘을 얻고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